그죠? 이론만 하면 좀 피곤하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기 몰아서 해야 되니까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보시죠. 여기. 예. 얘는 여러분들이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도 이거는 처음 배우실 거예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도 대손충당금하고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계정 과목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손충당금을 여기서 같이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좀 이거 연관되어 있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설정 이런 거 있어요. 설정. 그래서 얘도 자동 결산입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저께 이런 말 했었죠, 제가. 여러분,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얘도 충당이라는 말 들어가 있죠. 회계에서 항상 충당은 우리가 예상되는 걸 미리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 위험을 대비해서. 자, 해보죠. 일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실게요. 얘가 비유동 부채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부채는 다 얼마의 금액이 확정이 되고 언제 나갈지가 알죠. 그걸 우리가 확정 부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말 문제를 이렇게 내요. 모든 부채는 금액과 시기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얘 때문에.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동안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회사는 뭘 강제적으로 줘야죠?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여가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퇴직금 언제 나갈지 알아요? 회사가, 너의 관상을 보니까 3년 뒤에 퇴사할 상이구나. 그럼 그렇지. 그럼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퇴직금이 얼마 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부채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정돼 있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대부분 주로 법이에요. 법에 따라서 야 이건 부채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 나중에 이거 복구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부채가 맞아요. 근데 언제? 금액 이런 거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시험에 부채는 반드시 금액이라든지 지출 시기가 확정돼야 된다면 틀린 거예요. 알죠? 이렇게 우리가 충당부채가 추정되는 부채거든요. 알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사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들어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아까 대손하고 똑같은 원리에 들어보시면. 자, 종업원이 여러분들 5년 일하고 퇴사했대요. 알죠? 5년 일하고 퇴사하면 종업원이 우리 회사의 수익을 몇 년 동안 안겨준 거예요? 5년 안겨줬죠? 근데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할 때 그때 퇴직금 나가잖아요. 그때 비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익은 5년 동안 잡히는데 관련된 비용은 그냥 퇴직금 줄 때 원샷으로 떨어버리면 우리가 회계 대원칙인 비용은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기록된다라는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아까에서 대손하고 똑같죠? 아까 대손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을 때 그때 비용 떨어버리면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비용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똑같아요. 알죠? 그래서 기말마다 퇴직금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비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용하고 수익이 대응이 되니까. 알죠?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일단 사례 가지고 하고 공식 설명드릴게요. 공식은 안 해오셔도 돼요. 미리 얘기하면. 보시죠. 자, 일기예요. 일기. 자, 일기인데 자, 회사가 이제 지금 기말 12월 30일 됐고요. 보시면 자, 1월 1일 날 종업원 5명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1년 동안 근무했죠?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이제 강제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맞죠? 그럼 우리가 세무서에서는 세무서라네. 회계에서는요. 세무서는 왜 나왔지? 회계에서는요. 그러면 야, 너 기말에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추정해? 라고 해요. 알죠? 추정을 했더니 1,000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기말에 1,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대변 우리가 이렇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채워두는 부채 있죠. 미리 채워두는 부채를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다라고 불러요. 퇴직금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채워두는 부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예상만 되는 거죠. 예상. 맞죠? 예상만 되지만 종업원 5명이 일기 때 수익을 안겨줬잖아요. 그럼 이때 비용 미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잡아요. 됐죠?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연결이에요. 이제 2기 됐어요. 2기. 요 사례가 계속 연결돼요. 자, 보시면 자, 2기 중 종업원 1명이 퇴사했대요. 퇴사해서 퇴직금 4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럼 일단은 현금이 400원 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때 또 비용해요? 퇴직금 줬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1기 말에 실제로 퇴직금이 나갔어요? 예상만 된 거예요?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 잡았잖아요. 그 거지 같은 비용,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실제로 또 퇴직금 줬을 때 또 비용하면 400원 또 비용을 2번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채워놨죠. 1,000원을. 퇴사할 줄 알고 미리 1,000원 잡아놨다 부채를.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까는 거 똑같아요. 대손 충당금 미리 잡아놨다가 또 까잖아. 우리 아까 대손 확정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는 기존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없앤다. 이걸 우리가 상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우리가 차변으로 400원 까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아까 했던 대손하고 논리 완벽하게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600원 남아있죠? 1,000원에서 400원 감소했으니까요. 자, 이제 2기 말이 됐어. 2기 말. 자, 2기 말. 그럼 이제 남은 종업원 4명이 또 우리 회사에 수익을 안겨줬죠? 맞죠? 그래서 자, 종업원 4명에 대한 추계액 무시하시고 일단 지금은 제가 용어를 괜히 이상한 용어 써가지고 곧 설명드릴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원래는. 자, 이 4명에 대한 퇴직금을 추정했대요. 추정했더니 1,500원으로 추정이 되더래요. 그럼 우리가 1,500원의 부채를 쌓아놔야죠, 미리. 맞죠? 미리 부채를 1,500원 채워두래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1,500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충이라고 좀 할게요. 퇴충이 1,500원 있어야 되잖아요. 기말에. 근데 이미 우리가 퇴충이 얼마 있어요? 600원 있죠. 1,000원 있었다가 퇴직금 나갔을 때 400원 깠잖아요. 그럼 퇴충 잔액이 600원 있죠. 근데 기말에 우리가 부채를 채워둘 건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0원 다 채워요? 이미 600원 있잖아요. 그럼 1,500원에서 600원 뺀 나머지 900원만 더 채워두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승질 갑자기 진짜.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대변 일단 여기 위에 설명드릴게요. 곧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900원 잡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600원 있었던 걸 900원 올해 새로 채우면 기말에 있는 1,500원 되잖아요. 미리 채워둘 총금액. 그리고 차변 빵꾸 나는 곳에 무조건 기말에는 비용 잡는 거예요. 퇴직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내서 보시면 여기.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말에 예상되는 금액을 기말에 올해 연도 말에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 잡는 걸 설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설정에 구하는 공식은 대손이든 지금 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다 똑같아요. 기말에 추정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이미 있는 걸 잡아 빼요. 그렇죠? 그럼 올해에 추가적으로 채울 게 나오죠. 올해에 추가적으로 채울 게 설정이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요따구로 줘요. 제가 아까 추정이라고 했죠. 추정. 시험에는 추정이라고 안 주고요. 요렇게 줘요. 우리가 기말에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기말에 이렇게 추정합니다. 기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를 한다라고 가정해요. 그렇게 하래 회계에서.
기말에 모든 임직원이 퇴사할 때 얼마의 퇴직금이 나갈 것 같은지 추정을 하래요. 기말마다.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 불러요. 그럼 추계가 뭐냐면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의 줄임말이에요. 외우고 계셔야 되고 시험에서 추정이라 안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추계로 넣어야 돼. 추계 요거. 알죠?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기말의 퇴직금 추정액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장부금에 빼면 되는 거 미리 이미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되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리가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자동결산이었죠?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도 자동결산이 얘네 둘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가. 그렇죠? 그래서 얘부터 보실게요, 얘부터. 여기. 자, 그럼 자동결산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뭐 아까 우리 대손충당금은 여기서 설정했죠, 위에서. 근데 형제 자매라면서요. 논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대손충당금을 대충이라고 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퇴충이라고 하거든요. 대충이든 퇴충이든 둘이 형제 자매예요. 맞죠? 충끼리 노는 거야, 충끼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클릭하면 돼요. 퇴직 충당. 얼마나 쉬워. 그렇죠? 퇴직 충당 여기 클릭하시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은 이론은 어렵지만 실기는 진짜 쉬워요. 알죠? 30초 컷, 30초 컷.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방법 1이라고 있는데 방법 1 추천. 방법 2는 비추입니다. 알죠? 그럼 왜 보실래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좀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일단 이것만.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좀 이렇게. 예. 자, 보시면 근데 여기는 조심하실 게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 실제 실기에서 이렇게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추계액 보이시죠? 이게 기말의 퇴직금 추정액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여기 보이세요? 설정 전 잔액 여기 있죠? 이게 이미 있는 거잖아요. 부채 잔액. 되세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감가상각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감가상각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공장과 본사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좀 확대? 뭐야. 이씨, 깜짝이야. 예. 여기 보이세요? 여기 500번대 여기? 수전증 있나? 500번. 이씨, 저 500번대 보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공장 본사. 공장, 여러분 협조 안 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12시 50분에 끝내는 거예요. 재미없구나. 자, 농담이에요. 공장. 저 수능 보러 가야 돼, 끝나고. 자, 다시 보실게요. 자, 508번. 공장. 자, 그 다음에 800번대는 뭐예요? 본사죠. 그렇죠, 본사. 그래서 우리가 이 퇴충 있죠? 퇴충은 꼭 여러분들이 공장인지 본사인지를 꼭 확인은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진짜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문제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반한 적이 없어요. 공장의 추계에 본사의 추계 줄 거예요. 좋아요. 고장났나요? 왜 이러지? 문제에서 주어진 퇴직급여 추계액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알죠? 그게 공장이면 위쪽에, 본사면 아래쪽에. 이게 끝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설정전 잔액은 여태까지 출제를 더럽게 한 적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추계액에 금액 넣고 결산 반영 누르셔서 나가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것도 외워주시면 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 결산은 제가 외워달라고 하면 시간을 여기에서 절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동네가 한 여러분들 한 3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자동 결산.
아시죠? 외워주시면 돼요. 방법 1 추천, 2는 별로 안 추천.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보내요.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냐. 자, 이건 뭐냐면 잡으실게요. 자, 그거예요. 뭐냐. 우리 아까 대손이 확정됐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못 받게 됐어요. 그럼 못 받게 되면 비용했어요? 아니, 우리 기말마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리미리 비용했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못 받게 됐을 때 미리 채워둔 대손 충당금 먼저 빼고 모자란 금액만 우리가 비용 잡았잖아요. 맞죠? 여기 똑같아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지급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말마다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고 부채로 미리 잡아 놓죠.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 퇴직금을 지급하면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까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으면서 차변에 비용 잡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비용 잡죠, 여러분들. 미리 비용 잡는데 실제 퇴직금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 그럼 이 말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더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만큼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게. 자, 5월 7일 종업원 2명이 퇴사해서 이에 대한 퇴직금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000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내가 퇴사할 줄 알고 이미 부채를 1,000원 잡아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이미 1,000원만큼 내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채를 먼저 까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대손 충당금이든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미리 채워뒀죠. 미리 채워두면 미리 비용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1,000원만큼.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고요. 근데 내가 예상한 건 1,000원인데 예상치 못하게 200원 퇴직금 더 나갔죠. 그럼 이거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니까 비용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보다는 우리 시험엔 동그라미 1번을 훨씬 많이 내요. 설정하는 거. 알죠? 요거는 많이 출제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도 있을 거고, 어저께 여러분이 카메라 찍으신 거 요것도 있을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알죠? 꼭 풀어보세요. 카메라만 여러분 그 카메라에 사진 보관만 해주지 마시고. 네, 됐어요. 자, 이제는 여기 퇴직연금제도인데요. 53페이지 피시면 됩니다.